안녕하세요. 호공과 네스의 책다방이 열렸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책을 가져오셨나요? 예, 오늘 읽어볼 책은 네이버 합창단이라는 책이에요. 이렇게 어머니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많이 보면 정직한 맞아요. 책이에요. 다들 이렇게 아픈 점이 있어요. 그렇죠. 피부색은 같아서 이제 걱정 안 하겠지 했더니 이제 일본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그런 독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 언니를 많이 힘들었대요. 근데 하나 언니도 또 반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한국 사람인데 아이들이 놀릴 때마다 처음에는 다들 괴로웠다고. 근데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일본 사람이기도 하니까 좋은 점도 2배, 나쁜 점도 2배일 수밖에 없지. 아, 긍정적인 모습 좋아요. 네, 그리고 하나는 이런 점들을 다 받아들이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밝은 아이죠. 맞아요. 또 하나가 또 이렇게 얘기하네요. 난 피부색 때문에 놀림받진 않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한테 욕하는 애들이 많아. 여기 애들도 다들 조금씩 다르지만 힘든 점들이 있을걸? 그런데 괴롭힐 때마다 화를 낸다고 엄마 아빠 나라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하고 사이만 멀어지잖아? 그렇죠. 친구들하고 사이만 멀어지니까 맞아요. 언니 말도 맞아요. 기분 나빠하지 않는 게 더 좋은 거죠. 맞아요. 이렇게 자기 상황을 잘 파악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하나 언니 멋있어요. 자, 하나 언니가 또 얘기하네요. 학교에서 일본 사람이라고 놀리고 왕따 시키면 화 조금도 안 나?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 언니가 얘기해줘요. 처음에 나도 화가 났어. 왕따 시키는 건 분명 잘못된 일이지. 그런데 일본 사람이라고 놀리는 데는 화를 낼 수가 없더라고. 왜 화를 낼 수 없을까요? 왜? 나는 한국 사람이지만 일본인 엄마가 계시니 어느 정도는 일본 사람이기도 하잖아. 그걸 화를 내기는 싫었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언니. 어렵죠? 그러네, 아이들이 약간 이제 헷갈려 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봐, 주리야. 너 누가 필리핀 사람이라고 말하면 기분 나쁘지. 하지만 사실 너는 필리핀 사람의 피가 흐르잖아.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니까. 하지만 동시에 넌 한국 사람이기도 해. 아빠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태어나 쭉 자라왔으니까. 그러니까 너한테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이라느니 너네 나라로 가버리라느니 무슨 말을 해도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을 들은 주리가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았대요. 그런 말에 흔들리는 건 자기가 그만큼 그런 말에 약점이 있다는 뜻이라는 걸 알았던 것이죠. 자기를 아는 거죠. 깨우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유리 멘탈이라는 말도 많이 쓰잖아요. 멘탈이 좀 강해야 돼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내용이 좋으니까 좀만 더 읽어볼게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고 편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이제 주리가 어떻게 물어요. 편해질 수 있어? 물론 나도 쉽진 않았어. 한국에 살고 있는데 왜 일본 사람이라고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 그런데 방학 때 일본 외할머니 집에 가면서 생각이 달라졌어. 아주 시골이긴 해도 마을이 깨끗하고 사람들도 아주 친절했어. 일본 사람이라고 해도 화나지 않아. 난 내가 필리핀 사람의 피가 흐른다는데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 필리핀도 아름다운 나라라고 들었어. 그러니까 아름답고 친절한 나라 필리핀 사람이라는 걸 싫어하지 않으면 화도 덜 나겠지. 네, 이렇게 하나가 좋은 말을 해주면서 이제 주리의 생각도 많이 변하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자기 나라가 좋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계기가 생겨요. 이제 아버지가 국제인의 날 행사에 초청을 받네요. 부모님 중 그거 한국이 아닌 나라의 전통 그거 나중에 나오는 나중에요? 행사고요. 아빠가 필리핀 출장. 아빠가 출장을 필리핀. 가시게 돼요. 맞아. 출장을 가시게 돼요. 아빠가 필리핀에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가신대요. 이제 엄마가 좋아해요. 비행기표가 삭장이에요. 가족이 다 같이 네. 갈 수 있어요. 와, 나도 필리핀 가는 거야? 뭐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봤나 봐요. 뭐야, 친정도 안 가고 엄마 너무 불쌍한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열심히 사셨나요? 지금 너무 힘들어. 친정 엄마도 못 보고 태어나서 이제 처음 보는 건가 봐요. 그래서 방문하게 돼요. 이제 할아버지도 보고 이제 이제 엄마의 엄마도 보고 여기 이제 필리핀 가서 이제 삼촌도 보고 보는데 웃겨. 필리핀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아유 정말 이쁘다. 둘이 보고 이 하얀 피부 좀 봐.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제 필리핀계 사람들보다는 한국 사람이 얼굴이 하얘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피부가 검다고 놀림까지 받았는데 이거 필리핀에서는 주리 피부가 하얗다고 했대요. 주리는 이제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렇죠.
기분 좋아졌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자, 엄마랑 아빠랑 데이트했던 이야기, 필리핀 이제 여기저기 보고 있어요. 근데 제목이 큰 싸움이 됐네요. 이제 큰 싸움, 무슨 큰 싸움이 났을까요? 필리핀 문화를 접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이제 커졌어요. 그리고 아주 엄마가 듣기 좋은 얘기하고 있어요. 엄마, 나 영어 공부 열심히 할래. 이런 얘기 했을 때 기분 좋은가요? 아주 좋아요. 예. 뭔가 배우고 싶어 할 때. 네. 얘 필리핀 엄마도 그러잖아요. 그래, 잘 생각했어. 필리핀도 그렇고 다른 나라 여행할 때 영어를 할 수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외할아버지와 할머니하고도 직접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그렇죠. 필리핀은 영어도 같이 잘 쓰는 말이 쓰고 있으니까요. 자, 근데 여전히 합창단 활동은 마음에 걸렸대요. 합창단 선생님도 재밌고 친구들도 몇 명 사귀었는데 합창이 아무리 생각해도 활동적인 주리 성격에 잘 맞지가 않았대요. 내 맘대로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 소리를 들으며 고운 소리를 내야 하니까 영 좀이 쑤셨기 때문이래요. 맞아요. 합창단 해보셨어요? 아니요, 전혀 합창단은 안 해봤는데. 저 초등학교 때 합창단 해봤어요. 못도 막 맞춰있고 대회도 나가고 했는데 그때 뭐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 이런 거 나눠서 하는데 맞아요. 내 맘대로 소리를 내면 안 되고 그 부분이 있어요. 파트가 각 파트를 이제 맡은 부분이 있어서 조화롭게 조화를 이루는 게 합창단의 또 타이밍 맞게 딱 들어가고 빠질 때 빠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조금 활동적인 주리 성격에는 맞지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주리는 연습을 제대로 해온 적이 없었대요. 별로 없었대요. 뭐 노래 연습해야 되거든요. 이제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 알토 해가지고 얘네들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안 했네. 가사도 못 외웠대요. 아이고야. 그러게요. 이제 친구들이 막 주리 또 거짓말하는 거야. 막 가사를 못 외우고 하니까 이제 주리가 선생님 저 합창단 하기 싫어요. 이까지 노래 100번 하면 뭐예요?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여기서는 석철이 때문에 좀 웃겼어요. 이제 연습했다고 했는데 석철이가 옆에서 거짓말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갖고 가뜩이나 하기 싫었던 주리가 욱하는 마음에 싫다고 해요. 저 그냥 집에 갈래요. 이제 그만할래요. 이제 주리가 싫어요. 저 그냥 집에 갈래요. 그랬더니 선생님도 그만 폭발했어요. 선생님도 속으로 좀 주리가 연습을 안 해오고 그랬던 부분이 좀 쌓였던 것 같아요. 이제 세게 나가려고. 주리 너 같은 이기적인 애는 나도 필요 없으니까 나가! 합창단이 뭔지도 모르면서 합창을 해! 그래서 소리를 크게 내셨죠. 선생님은 합창에 정성을 다하지 않는 주리가 늘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합창단에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 아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끌고 나가서 이 곡하고 다음 곡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진도가 안 나가면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주리는 합창단을 그만두게 되어요. 그래서 연습하러 간다고 엄마한테 말하고 그 시간에 놀이터 가서 놀거나 거리를 이제 배회하는 거죠. 이렇게 비밀이 솔직하게 얘기는 못하고 비밀이 생겼어요. 비밀이 생기다 보니 엄마 아빠와 대화하는 시간은 줄고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졌대요. 고민하죠 아이들은. 그리고 바로 얘기하면은 정말 엄마가 속상해할까봐 얘기도 못하고. 이제 하얀 얼굴에 예쁘장하게 생긴 성민이가 남자애인데 여자애들한테 이제 인기가 많았대요. 근데 공부는 잘했지만 몸이 약해. 운동하는 것보다는 가만히 앉아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실뜨기. 남자가 실뜨기. 맞아요. 우리 남편도 실뜨기 잘해요. 누나가 셋이니까 실뜨기를 잘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잘해요. 네. 실뜨기 같은 조용한 놀이 하는 걸 좋아했대요. 그래서 성향이 얌전한 성향이네요. 내가 성민이 때문에 참는다. 또 주리와 세봄이가 약간 신경전이 있을 뻔했어요. 자, 이제 해바라기 머리핀이라는 제목으로 왔네요. 네. 해바라기 머리핀은 누구 거예요? 자꾸 세봄이하고 싸우면 안 되겠죠. 근데 자꾸 또 티격태격 하나 봐요. 근데 둘이 화해를 해요. 그런데 이제 세봄이가 주리 책상에 이제 편지를 써놓고 화해 글을 써요. 그리고 어디서 만나자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만나가지고 이제 주리한테 머리핀을 줘요. 그게 해바라기. 세봄이가 준 거예요? 세봄이가 주리에게 줘요. 그랬더니 이제 서로 주리가 화해를 합니다. 주리가 필리핀에 갔을 때 네. 나도 선물을 샀어야 했는데 생각을 못했어 하고 주리는 빈손인 게 이제 미안했대요. 그랬더니 세봄이가 괜찮아 다음에 가면 하나 사줘 약속하고 이제 서로 친해졌어요. 주리야 너 근데 혹시 낙성대역에 간 적 있어? 그랬더니 낙성대가 합창단이 있는 곳이었대요. 주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끄덕여요. 낙성대? 응? 그런데 왜? 거기 알아? 우리 할머니가 거기 사셔. 레인보우 합창단 건물 뒤에 있는 주택가에 세봄이와 할머니 댁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주리는 레인보우 합창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주리야, 그 합창단 지금도 다니니? 지금, 다녀. 이제 그 자기도 모르게 얼굴 보리다가 이제 그랬더니 이제, 합창단에 다니는 걸로 됐어요. 그렇네요. 이제 세봄이가 그 합창단 유명하다던데 정말 좋겠다 너. 오, 세봄이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다문화가 아니니까. 근데 주리가 아니 꼭 그렇지만은 않아. 합창단을 그만두긴 했지만 모처럼 세봄이가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물었는데 안 다닌다고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렇죠. 그냥 이렇게 얼버무렸네요. 뒤에 또 이제 연관이 되겠죠. 이제 하나 언니가 물어보네요. 하나 언니가 때마침 전화를 해요. 주리 세범이한테 합창단에 다닌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언니가 전화를 해요. 주리야, 요즘 왜 합창단에 안 와? 나 합창단 그만둔 거 언니도 알잖아. 그래도 다시 들어오겠다고 하면 지휘자 선생님이 받아주실 텐데. 어떻게 그래? 선생님이 나가라고 그랬잖아. 주리, 내가 그때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야지. 오늘도 그쵸. 연습이 있어. 어른들이 물어보면은 무조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도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좀 기분 안 나고 윗사람들은 하시면. 그런 걸 좋아하죠. 그쵸. 이제 연습하는 곳으로 오라고 했더니 이제 정말 나 가도 돼? 이러네요. 가고 싶긴. 예, 아직 가고도 세범이- 싶고 세범이가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꺼낸 말이 있으니까. 그러네요. 예. 자, 이제 연습실에 들어갔어요. 주리 왔다! 주리다, 주리! 합창단 살림살이를 맡아보던 선생님도 주리를 보더니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다시 들어왔네요. 잘 받아주나요? 네, 선생님이 그때는 화를 내셨지만 선생님이 왜 그동안 안 왔냐고 그러면서 주리를 반갑게 그래도 받아주셔요. 그래, 이제 석철이하고 무슨 얘기가 나오는데요. 떼놈이라고 놀림을 받았대요. 중국놈이라고. 중국 사람이라고. 그랬구나. 다들 좀 아픔이 있어요. 네,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도 그렇게 아픔이 있지만 또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 아이들마다 이제 아픔이 있죠. 또 석철이가 또 그래요. 주리야, 난 내 마음 알 것 같아. 내 마음을? 주리가 이제, 석철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이제, 동병상련의 아픔이 있었나 봐요. 석철이가 사실 장난꾸러기였잖아요. 석철이가 얘기하네요. 내가 왜 장난꾸러기가 되었는지 알아? 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나한테 떼놈이라고 하고 중국인들은 더럽다며 자주 씻으라고 하면서 시비 걸 때마다 너처럼 화를 내고 친구들하고 싸웠어.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하고 사이만 점점 나빠지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생각했어. 나 박석철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밝고 명랑하게 살자. 그렇게 결심한 다음부터는 장난도 치고 개그맨 뺨치기 멋진 개인기도 하면서 아이들하고 어울렸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날 점점 좋아하더라고. 중국놈이라고 욕하는 애들도 줄었고. 그랬니? 나 혼자 우울해봐야 우리 엄마 아빠 나라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 그럴 바엔 친구들과 신나게 놀면서 친하게 지내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지. 그쵸. 바꿀 수 없는 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받아들이고. 본인이 즐겁게 살아야 주변 사람들도 즐겁고 행복하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이제 또 놀 수 있는 건 즐길 수 있는 건 즐기는 거죠. 이제 마지막 예. 100페이지 국제인의 날 공연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공연 날 이제 공연 날이 5월 25일이래요. 예, 학교 친구들이 다 알게 됐어요. 세범이가 이야기를 다 해가지고. 알게 됐을까요? 합창단이라는 걸? 합창단 나왔다는 걸? 아니요, 합창 대회가 있다는 걸 국제 어. 날에 공연을 한다는 걸 합창단이 공연을 한다는 걸 알게 세범이가 되어서 알려준 거예요. 학교 친구들이 다 공연을 구경을 하러 옵니다. 그렇구나. 국민회관에서 이제 공연을 엄청 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와, 여기서 우리가 공연한단 말이야? 축구를 해도 될 만큼 넓은 무대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정말 거기서 공연하면 정말 두근두근 하죠. 와, 이제 주리는 며칠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노래를 연습했대요. 다른 아이들의 목소리도 들으면서 내 목소리가 잘 어울리는지 신경도 쓰고, 주리가 많이 달라졌네요. 그렇죠. 선생님도 이제 연미복, 제비복 같은 연미복으로 갈아입고 현석보다 멋졌다. 우리나라 한복을 입는 게 아니라 각각 아이들의 우리나라 이외의 부모님들의 자기 나라 전통 의상. 전통 의상을 입게 우리나라 돼요. 한복처럼 각자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입고 노래를 했대요. 첫 번째 곡은 창작 동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함께 걸어 좋은 길 율동도 하고, 주리가 이제 솔로로 노래도 하네요. 거위의 꿈. 이거 이죠? 이적이 아니라 그 여자 있잖아요. 까무잡잡한 여자. 누구죠? 네, 그분이 하신 노래를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떨리긴 했지만 오랜 기간 준비해서인지 목소리가 떨리지 않고 잘 나왔대요. 맞아. 혼자 솔로 하려면 목소리가 떨리죠. 아, 갑자기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노래했던 기억이 안 나요. 별거 다 해보셨네요. 아니, 그런 거에 손 번쩍 들고 합니다. 제가 또 그런 거 좋아해서. 노래 잘 부르시는. 합창단 했어요. 합창단. 꾀꼬리 같이. 저희 초등 시절에. 같이 노래방 한번 가봐요. 아, 이거 있잖아요. 거미의 꿈. 난 꿈이 있었죠. 진짜 우리 그만. 확실히 합창단 맞으셨죠?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노래방 간지도 뭐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일본 엄마를 둔 아이는 저밖에 없습니다. 차별은 정말 나쁜 거예요. 우리 하나가 발표를 해요. 연설을 해요. 멋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자. 왜 이런 차별이 있는 걸까 생각해봤더니 한국은 오랫동안 단일 민족으로 살았고 그걸 자랑스러워했대요. 그러다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함께 살려고 하니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하지만 한국은 이제 세계 속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 국가니까 그런 만큼 다양한 국가의 민족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다문화 가족이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해야 하는 개척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학교에서도 저를 차별하는 아이들을 미워하지 않고 웃으며 대해줄 거예요. 저는 개척자니까요. 라고 연설을 했대요. 하나 언니 멋있어요. 예, 개척자라는 말이 나와서 모두 이제 감동을 합니다. 힘들어요, 개척자 사실. 힘들지만 또 그만큼 근데 의미 있는 요즘에는 일이죠. 개척자들이 많이 생겨셔서 요즘에 해외에 나가도 저희 민족들이 있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쵸. 예전에 저도 뉴질랜드 갔을 때 그 뉴질랜드 홈스테이 하던 아저씨가 그랬어요. 이제 코리안이라고 하니까 넌 진짜 퓨어한 나라다. 머리카락이 다 새카맣지 않느냐. 근데 그 아저씨는 뉴질랜드에 사는데 스코틀랜드 뭐 아빠는 뭐 독일 사람, 엄마는 뭐 이렇게 피가 뭐 또 영국, 또 뭐 이렇게 다 가면은 그냥 유럽을 다 한 바퀴 휘젓고 오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예,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그쵸. 나라들은 그래서 그 아저씨 이제 인종이 뉴질랜드 많이 너무 섞여있죠. 그래서 자기는 절대 퓨어하지 않다고 엄청 많이 섞인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니네는 정말 퓨어하다, 정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퓨어한 게 단일 민족이라는 게 장점도 있지만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좀 힘든 점도 있긴 하죠. 이제 국제사회로 나가야 되니까 우리도 좀 변화를 해야 되고 그런 데서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네요. 네. 아빠 말을 듣고 주리가 큰 소리로 덧붙이네요. 저도 떠오른 게 있어요. 우리 레인보우 합창단은 그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더 멋진 세상, 차별 편견이 없는 곳으로 가라는 뜻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사실 무지개, 저 레인보우 우산을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 게이 그런 사람들 상징하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다방면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한 가지 색깔만 고집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여러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소수잖아요. 사실은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나라면 평생 그거를 짊어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여유 그런 걸 좀 가졌으면 하네요. 네, 그리고 이 책 많이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해서 수익금 일부를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저는 그냥 도서관에서 빌려보려고 책이 너무 많아서 좀 정리해야 되니까 도서관에서 빌려보셔도 되고요. 의미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네. 자, 여기 뒤에 써있는 말을 읽으면서 마무리할까요? 레인보우 합창단은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 노래를 하고 그 속에서 꿈을 키워 나가고 있는 실제 합창단입니다. 저는 합창단 어린이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다가 주리라는 인물을 마음속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어린이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 다문화 가정 친구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취지에서 쓰셨네요. 맞아요. 차별과 편견으로 상처받은 7색깔 가슴 아픈 이야기와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라고 써있어요. 맞아. 이게 꼭지가 8개였던 것 같아요.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 7꼭지를 하면서 이제 7가지 이야기를, 그래서, 꼭지가 이제 7개. 레인보우, 7개. 그 색깔을 하면서 의미가 있네요, 정말. 그래서 레인보우 코러스 해가지고, 정말 사진도 뒤에 있어요. 레인보우 합창단. 맞아요. 요렇게, 다문화에 대해서 생각하는, 희망을 노래하는 다문화 가정 어린이 합창단. 우리는 이제 세계로 또 뻗어나가야 하고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좀 들어와서 같이 살고 다는 한국인이니까 우리도 좀 어느 정도
흡수해서 더 멋진 한국인이 되었으면 하네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